안녕하세요. 설아몬드입니다. 지난 선취업 후진학 영상을 보시고 고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저에게 다양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저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런 부분이 궁금할 수 있었구나 라는 생각과 아직 특성화고 진학을 앞두고 있는 중학생 친구들의 성숙함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해서 선취업 후진학 영상 2편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제가 어느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금융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고졸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궁금해했던 이야기를 4가지로 나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반대를 하십니다. 어떻게 설득을 하면 좋을까요? 나는 특성화고에 진학을 하고 싶은데 부모님과 의견 차이는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사회를 경험한 부모님의 경우에는 고졸 취업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고 그 중에서도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으로서 단점이 조금 더 크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반대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는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3가지 이야기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중학교 3학년 16살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부모님과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설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죠. 부모님에게 우리는 아직 모든 면에서 미성숙하기 때문에 나의 결정을 도와주고 이끌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크실 겁니다. 부모님께 저 특성화고에 진학해서 취업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특성화고에 진학을 하고 난 다음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려 보는 건 어떨까요? 단순히 조금 더 쉬워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깊게 고민하고 선택한다는 것을 부모님께도 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성화고에 진학한 뒤에 학업 그리고 자격증 취득 계획 등 어떤 분야의 직종을 목표로 취업을 준비할 것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취업 이후에는 야간대학 진학이나 외국어 공부 등 어떻게 나를 앞으로 꾸준히 발전시킬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렇게 미래에 대해 설계를 하다 보면 나의 꿈도 조금 더 구체적이게 되고 특성화고 진학 이후에도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계획이 참 중요하잖아요. 두 번째, 고졸 취업 후 차별은 없었나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저 역시 고졸 취업을 준비할 때 많은 걱정을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과거와 달리 요즘엔 대졸자가 정말 많고 그 중에서 나는 고졸자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함과 사회적으로 형성된 고졸에 대한 인식에 스스로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고졸이라고 무시를 당하거나 유리천장이라는 한계에 부딪혀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면 이게 내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쉽게 흘려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8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고졸이기에 차별받는다는 생각은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회사 내에 속한 다른 직원들과 학력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를 근거로 해서 불이익을 받진 않았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이 학력의 차이 때문에 스스로 위축돼서 혼자 민감했습니다. 사실 같이 일하는 직원들은 업무를 하기도 바빠서 누가 고졸인지 대졸인지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데 말이죠. 회사에서는 학력보다 업무 능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고졸에 대한 인식 개선의 첫걸음은 나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위축되지 않고 고졸 차별보다는 업무 능력 향상에 무게중심을 두고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세 번째, 중소기업 고졸 취업은 별로인가요? 특성화고에 진학을 해서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등을 목표로 취업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많죠. 제가 취업을 준비할 때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에만 취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죠. 저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저와 같이 취업을 준비했던 친구들 중에도 중소기업에 입사한 친구들이 꽤 많았는데 정말 회사 바이 회사입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이 많이 없어서 복지가 참 좋다라는 친구도 있고 반대로 우리 회사는 직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복지가 별로 좋지 않다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어떤 회사는 직원이 적기 때문에 양질의 복지를 누릴 수 있었지만 어떤 회사는 그렇지 못했던 거죠. 또 회사가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아서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나 체계가 잘 잡혀있지 않아서 처음에 입사를 하고 많이 힘들어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회사와 함께 발전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회사도 많이 발전을 했고 그 친구도 회사 내에서 경쟁력 있는 직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마련한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예를 들면 저금리 대출 상품이라든지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정책은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대기업, 공기업, 금융권 모두 마찬가지인데요. 회사 바이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졸업한 뒤에 다시 대기업을 입사할 수 있나요? 정부의 정책으로 지난 몇 년간 고졸 취업이 많이 유리해졌지만 우리나라 취준생들은 스펙과의 싸움 그리고 정보와의 싸움으로 엄청난 취업난을 겪고 있습니다.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은 나의 스펙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고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졸업을 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대졸자들이 대기업에 취업을 하는 것은 지금 많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려운 것이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입사 이후에 퇴사 욕구가 샘솟을 때마다 내가 다시 이런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불안함이 항상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스펙을 쌓고자 하는 마음으로 야간대학에 진학을 했죠.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일명 취뽀 달인이라는 이직의 신도 만날 수 있었고 졸업 후 특정 기업에 입사를 하기 위해 스펙을 쌓으러 왔다는 사람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니까 저는 또 제 스스로 만든 틀 안에 갇혀 있었더라고요. 그저 어려운 길이라고 느껴져서 발도 내딛지 않았던 것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야간대학을 졸업하고 직전 회사에서의 업무 경력을 살려 대기업에 다시 입사한 지인이 있었는데 저 역시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조금 알기 때문에 박수 쳐주고 싶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경험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답변 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고 주변에서도 하나둘 다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대기업에 다시 입사할 수 있더라고요. 가능성이라는 것에 스스로 한계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선취업 후진학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재직자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졸업한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선취업 후진학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저의 취업과 진학 성공 사례를 발표하고 선배와의 대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참 쓸쓸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막 대학에 진학을 했기 때문에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나 그리고 그때는 저도 고졸 취업에 대한 한계를 막 느끼고 있을 때라 후배들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해주는 것이 맞나?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면서 괜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더 많은 경험을 했고 스스로 고졸 취업의 한계라는 틀을 조금 깨고 나와서 많은 분들 앞에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댓글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질문 주시는 이야기들은 제가 조금 늦어도 모두 답변 드리고 있으니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해 주세요.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모두 드리겠습니다. 고졸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